그날 이후로 오두막은 너무 조용했다. 침묵은 기억보다 오래 남았고 봄을 앞둔 산골의 바람은 여전히 낯설게 스며들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잊힌다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햇살이 낮게 퍼지는 아침, 박영수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헛간 옆을 지나 텃밭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나무 장작더미 위엔 밤새 내려앉은 서리가 남아 있었고 미처 녹지 못한 얼음 결정은 마당 끝의 풍경 아래에서 반짝였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산속의 하루였지만 그의 눈은 한 곳을 오래 머물지 못했다. 한때 새끼 노루가 숨어 지내던 마른 집더미, 어미 노루가 매일 저녁 헛간 문 앞을 서성이던 그 자리. 지금은 먼지와 낙엽만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체온이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주 짧았지만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문득 같은 장소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기억이 다시 당신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발을 옮기는 그의 발밑으로 낙엽이 사그락거렸다. 헛간 앞을 스치듯 지나치며 할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돌렸다. 문짝은 닫혀 있었고 손때 묻은 고리는 약간 아래로 처져 있었다. 몇 달 전 밀렵꾼들이 체포되고 노루 가족이 마지막으로 떠난 이후 이곳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흔적을 보며 그는 마치 문 너머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으로 오래 바라보았다. 마당 반대편 평상엔 아내가 앉아 있었다. 흰 털조끼를 두르고 무릎엔 낡은 담요를 덮은 채였다. 어깨에 내려앉은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엔 이름 없는 시간만이 지나가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감정도 표정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지난 계절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텃밭 옆에 서서 삽으로 흙을 한 줌 들어 올려 보았다. 단단했던 겨울 땅은 이제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지만 아직 씨앗을 받기엔 이른 촉감이었다. 두더지굴 근처엔 말라붙은 나뭇가지 하나가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헛간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가볍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풍경 끝에서 일렁였다. 분명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조차 잠잠했지만 처마 끝에 긴 고드름 하나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나간 듯. 그러나 소리는 없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그것은 단지 기억이 건드린 환영일 뿐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헛간 문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이 만든 움직임이라기엔 너무 의도적인 떨림이었다. 멈춰선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노루는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밤새 내린 비는 아침에도 그칠 줄 몰랐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 규칙적이었다. 부엌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젖은 장독대 지붕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두 손은 미동도 없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표정은 희미했다. 할아버지는 마당을 지나 장작을 가지러 헛간으로 향하던 중 멈춰섰다. 장독대 옆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파문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곁에는 낯익은 고무바가지 하나가 뒤집혀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언제나 장에 가기 전 손질한 채소를 담던 것이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어딘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는 듯 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며칠 전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싱크대 앞에서 굳은 채 서 있었고, 그 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지 않고 끓지도 않은 주전자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말은 줄었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가끔은 낮잠에서 깬 후 우리 오늘 장가는 날이지? 라고 묻기도 했지만 장날은 일주일도 더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그 말에 안도한 듯 다시 잠에 들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는 여전히 반복되는 질문을 했고 하루는 아침밥을 차려낸 직후 다시 냄비를 꺼내며 저녁은 뭘 할까라고 혼잣말을 하다가 숟가락을 3번이나 쥐고 놓았다. 기억은 온전한 흐름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파편들은 불규칙하게 튀어오르며 그들의 일상을 비틀고 있었다. 병원 진료를 받게 된 날 시골 보건지소로부터 내려온 진단은 예상보다도 조용하게 내려졌다. 경도 인지장애.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할아버지는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이해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 될 거라고, 끝이 아니라 반복의 감옥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귀가하던 길, 흙먼지 덮인 농로 위를 걷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언덕 아래로는 상그늘이 내려와 있었지만 그는 그저 땅만 보며 걸었다. 걸음걸이는 흔들렸고 양손은 허공을 허우적대듯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것을 천천히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손놀림은 무언가를 기다리듯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그 수건을 품에 안고 눈을 감기도 했다. 한참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술이 조금 열리다 말았고 숨이 턱 밑에서 멈춘 듯 답답했지만 대신 그는 고개를 떨구며 그대로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든 채로 웅얼거렸다. 불 꺼진 방 안 오두막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히 들어오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척처럼 낮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불안과 애정, 익숙함과 상실, 그 모든 것이 엉켜 있었고 할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이불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무릎에 수건을 올려놓은 채 말없이 햇살을 맞고 있었고 그 햇살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엔 이름 없는 말들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잊어감이라 말하겠지만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그것은 한 사람의 세계가 다시 천천히 접히고 있다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정의 붕괴였다. 아침 공기가 이상할 만큼 정적이었다. 산 아래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를 따라 올라오는 SUV 한 대가 바퀴에 흙먼지를 뿌리며 오두막 앞에 멈췄을 때 할아버지는 장독대 옆에 풀을 뽑다 말고 허리를 일으켰다. 손바닥엔 흙물이 배어 있었고 이마엔 얇은 땀이 엉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아들은 말없이 인사를 건넸고 그 뒤를 따라 내려오는 지훈의 얼굴엔 엷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오랜만의 방문이었다. 그러나 따뜻함보다 무게가 먼저 다가왔다.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준비된 듯한 말투로 요양병원 브로셔를 꺼냈고 할머니가 방 안에서 고요히 천장을 바라보는 사이 작은 식탁 위로 정제된 문장들이 쏟아졌다. 아버지, 여긴 주변에 숲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하시고 가족들이 더 자주 왕래하기도 좋아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굳은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있었다. 머그컵에 비친 손등의 핏줄이 묘하게 부풀어 있었고 물 한 모금조차 삼키지 못한 채 눈동자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은 덧붙이지 않았다. 이미 이 대화의 방향이 얼마나 고요하게 끊겨 있는지 오래전부터 알아차렸다는 듯 말수를 줄였다. 방 안의 할머니는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손으로 수건 끝자락을 쥔 채 마치 무언가를 잊은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삼켰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장독대 쪽으로 옮겨졌다. 언젠가 어미 노루가 서성이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점심 세 사람은 같은 상에 앉았지만 각자의 마음은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된장국은 금세 식었고 고등어 조림의 국물은 접시 바닥에 고요히 고여 있었다. 누군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 찰박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때우는 유일한 대화였다. 식사 후 아들은 다시 브로셔를 꺼내 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번엔 천천히 일어나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 끝 벽돌을 포개 만든 화단 앞에서 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다. 꽃은 피지 않았고 흙은 아직 단단했지만 그는 손끝으로 그 땅을 쓰다듬었다. 이곳을 비운다는 것은 단지 집을 떠나는 일이 아니었다. 삶을 뿌리째 뽑는 일이었다. 그가 등에 볕을 맞은 채 서 있을 때 방 안에 있던 할머니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왔다. 투명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심히 중얼거렸다. 여긴 아직 겨울이네. 혼잣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침묵보다 더 선명하게 아들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설득과 대화, 설명과 안타까움은 그 한마디 앞에서 모두 무너졌다. 저녁 무렵 아들은 오두막을 떠났고 지우는 창밖을 향해 오래도록 손을 흔들다 말없이 손을 내렸다. 돌아가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에도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대문 앞에 서 있었고 장독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던 작은 노루 한 마리가 그를 한번 돌아보았다.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 그건 아마도 사람의 눈에는 닿지 않는 어떤 슬픔의 징후였을지도 모른다. 예고 없이 내린 장맛비는 대지 전체를 짓눌렀다. 하늘은 누런 잿빛으로 뭉개졌고 바람은 날선 비를 실어 나르며 오두막 처마를 두들겼다. 오래된 기왓장은 이미 물기를 품어 눅눅해졌고 장독대 옆 바닥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부엌 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마당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년째 같은 시기마다 찾아오는 비였지만 오늘따라 느낌이 달랐다. 바람 끝에 실린 냄새가 낯설지 않았고 먼 산을 가로지르는 천둥 소리도 귀에 이상하게 익숙하게 울렸다. 갑작스레 헛간 문짝이 철컥 한번 흔들렸다. 바람이 만들어낸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떨림이었다. 그는 묵은 우비를 꺼내 걸치고 마당으로 나섰다. 비는 생각보다 거셌고 우비 속으로 스며드는 물기조차 숨을 막히게 했다. 질척이는 진창을 밟으며 헛간 앞에 다다른 순간 그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문 앞에 그토록 잊지 못했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어미 노루. 지난 겨울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그 존재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 흠뻑 젖은 털, 매서운 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숨을 삼키는 듯한 정적.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아니, 떠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짧은 시간 동안 마주한 눈빛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새끼는 없었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훑었지만 다른 생명의 기척은 없었다. 어미 노루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서 있었다. 물에 젖은 진흙 위 그녀가 선 자리엔 이미 발자국이 몇 겹이나 겹쳐져 있었고 그 자국은 방향을 잃은 듯 제자리를 맴돈 모양이었다.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흔적. 할아버지는 우비 안쪽에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비를 맞은 채 서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마주한 끝에 어미 노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빗속으로 마치 한 폭의 안개처럼 사라졌다.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뒤따르지 않았다. 발밑의 진흙 속에서 묘하게 눌려진 두 개의 깊은 발자국만이 이 방문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두막 처마 밑으로 돌아온 그는 문득 헛간 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노루가 지나간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 그 문틈 사이로 뭔가 마른 것이 흘러나와 있었다. 바람이 살짝 밀어낸 듯한 움직임이었고 그것은 누군가 오래전에 손에 쥐었던 감촉과 비슷했다. 그는 그 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그 문 앞에 선 채 눈을 감았다. 다시 시작되려는 무언가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밤새도록 내리던 비는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아침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대지는 물기를 머금은 채 미동조차 없었다. 해는 구름 뒤에서 흐릿한 윤곽만 비쳤고 마당의 장독대 뚜껑 위엔 빗물이 맺힌 채로 반짝였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른 시간부터 마당을 서성이며 흙의 상태를 살폈다. 흙은 축축했고 땅속에서 기어나와 굽은 지렁이 한 마리가 처마 밑으로 군뱅이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내 헛간 옆 풀더미로 발을 옮겼다. 어젯밤 어미 노루가 있었던 자리였다. 발길이 멈춘 곳, 마른 풀잎 사이에 눌려있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흙먼지에 얼룩진 조각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헌수건 조각이었다. 한쪽 귀퉁이는 헤어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겨울 다친 새끼 노루의 다리를 감싸기 위해 썼던 천이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조각이었다. 말없이 수건을 쥔 그의 눈이 흔들렸다. 감각은 오래전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얼어붙은 피 상처에서 스며나오던 체온, 그리고 경계하면서도 고요히 그 옆에 서 있던 어미 노루의 눈동자. 그 기억들이 손끝을 따라 되살아났다. 뒤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할머니였다. 고요한 발걸음으로 다가온 그녀는 천천히 할아버지의 옆에 섰다. 그는 수건을 손에 쥔 채 아무 말 없이 건넸고 그녀는 그것을 마치 아주 익숙한 물건인 양 받았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그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오래된 비누 냄새, 습기와 함께 배어든 동물의 채취. 그것이 그녀의 폐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보일 듯 말 듯한 떨림이 그녀의 눈가에 번졌다. 말은 없었지만 울음은 있었다. 그 울음은 소리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목골대를 따라 올라왔고 미간의 주름을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건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마치 잊고 있던 무엇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아니면 오랫동안 무너졌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더 이상 무엇을 설명할 필요도 묻는 일도 없었다. 그 수건 하나로 모든 것이 말이 되었다. 수건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감싸던 기억, 생명을 붙잡았던 순간, 그리고 서로의 손끝에서 나눴던 미세한 온도였다. 잠시 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 햇살은 조금씩 구름을 밀어내고 있었고 헛간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아직 살아 있었다. 마당 끝에 걸린 바람개비가 바람을 타고 한 바퀴 천천히 돌았고 그 소리는 아주 오래전 들었던 어떤 숨소리와 닮아 있었다. 지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한 건 아니었다. 외할머니가 낯선 수건 조각 하나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는 장면, 외할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곁에서 마른 땅을 응시하던 순간은 그의 어린 감정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속 어딘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문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고 그 침묵 속에 흐르는 무거운 감정을 처음으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오두막 주변을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닫는 일을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했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흉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도 무게가 실렸다. 헛간 안에서 오래된 풀더미를 치우다가 손끝에 닿은 말라붙은 피의 흔적, 벽 모서리에 남은 희미한 긁힘, 그리고 장독대 뒤편에 묻어있던 작은 갈색 털 한 가닥. 모두가 말이 없었지만 너무도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날 밤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노루는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뭘 느끼는지 아는 것 같다. 그 문장은 유치했지만 진심이었다. 외할머니가 수건을 쓰다듬던 손놀림, 외할아버지가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던 침묵, 그것들이 쌓여 만들어낸 분위기는 말보다 더 정확히 감정을 전달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의 언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배웠다. 이후로 지우는 헛간 옆 마른 풀더미를 조심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쌓인 낙엽들을 한 장씩 걷어내며 그 자리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그는 집 안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몰래 가져왔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오래전 바느질 연습 삼아 덧댄 천이었고 모서리에 조그맣게 지훈이라는 이름이 바느질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천을 작게 접어 헛간한 마른 풀더미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어린 손으로 건네는 조용한 인사였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다시 간 지우는 깜짝 놀랐다. 천 조각은 사라져 있었다. 바람 때문도 사람 때문도 아닌 느낌. 대신 그 자리에 다람쥐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마치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지우는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확신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연결된 감정 속에 있다는 것. 말없는 존재들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말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녀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은 고요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따뜻한 떨림을 손안에 오래도록 담아두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모든 이야기가 말로 전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여름이 가까워졌다. 산속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나무들은 제각기 진한 초록의 결을 뽐내며 서로를 밀어내듯 솟아올랐다. 오두막 주변엔 작은 벌레 소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졌고 장독대 주변의 잡풀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한 손엔 낫을, 다른 손엔 삽을 들고 천천히 마당을 후쳤다.
허리는 더 굽었고 숨소리는 짧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를 손으로 시작하고 손으로 마무리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그는 장독대 옆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안개가 옅게 깔린 마당 너머 헛간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조용히 서 있었다. 어미 노루였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천천히,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고개를 들고 오두막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이별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영수는 숨을 멈춘 채 그 자리를 지켰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마당 너머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지훈도 어느새 발걸음을 멈춘 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노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두려움의 몸짓이 아니었고 복종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인연 앞에서 마지막 예를 갖추는 듯한 자연이 허락한 작별의 방식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맴돌았던 마당을 벗어나 나무 사이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땅은 젖어 있었고 노루의 발자국은 한참 동안 마당 흙 위에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말없이 깊게.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걸. 노루는 이곳에 모든 걸 남기고 떠났고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마음을 다 두고 간 것이었다. 낮이 깊어질 무렵 박영수는 장독대 뒤편의 흙을 고르고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그곳은 특별한 장소였다. 새끼 노루가 처음 숨을 잃을 뻔했고 할머니가 처음 울었고 지훈이 처음 조용히 울음을 삼켰던 자리였다. 비석은 조잡했고 글자도 없었지만 가족 셋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셋은 나란히 평상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천천히 불어 장독대 뚜껑을 살짝 흔들었다. 햇살이 기울며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고 풀벌레 울음이 시작되려는 타이밍에 지우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젠 우리가 지켜야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웃지도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조각 삽을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오래된 주고받음의 언어였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감정이 겹쳐지는 지점에서만 나오는 조용한 약속. 그리고 그날 밤 세 사람은 동시에 같은 꿈을 꿨다. 바람에 살랑이는 풀밭 위 어미 노루와 새끼 노루가 나란히 걷는 모습. 말이 없는 그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작별은 끝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의 시작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들이쳤다. 산은 다시 붉고 노란 잎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오두막 앞 감나무 가지엔 아직 덜 익은 감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공기에는 묘한 적막이 섞여 있었고 아침마다 짙은 안개가 들판을 덮었다. 하루하루 느려지는 할머니의 걸음은 계절의 흐름과 닮아 있었고 그녀가 평상에 앉아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풍경은 더 깊은 고요를 품었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이름을 놓치고 어제를 잊고 아침과 저녁의 경계도 뒤섞였지만 이상하게도 노루의 존재만큼은 잊지 않았다. 장독대 옆에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문득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다녀간 자국을 따라 손끝을 움직이던 그런 날엔 지우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묻지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만의 감각이고 기억이며 유일하게 남은 세계였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오두막 뒷마당을 둘러보다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곳은 예전 수건 조각을 남겼던 자리였다. 이번에는 나무 조각으로 만든 얕은 표식을 세우고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글을 새겼다. 그것은 묘비도 기념비도 아닌 자신이 느낀 감정의 매듭이었다.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박영수는 오랜만에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계단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산 너머 짙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고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허전했다. 그때 마당 끝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나무 그림자 사이로 한 무리의 노루들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 중엔 자라난 새끼 노루, 단단해진 눈빛과 높아진 어깨, 그리고 그 곁에는 두 마리의 새끼가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어미 노루는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박영수는 숨을 멈춘 채 그 자리를 지켰다. 지훈도 언제부터인가 곁에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존재들이 마당을 걷고 장독대 옆을 지나 한동안 머물다 숲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 풍경은 아주 오래 기억될 것이었다. 바람이 풀잎을 지나며 감잎 하나를 바닥에 내려앉히고 그 고요한 소리조차 무겁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노루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은 오두막, 풀더미, 장독대, 그리고 아이가 만든 나무 표식은 모두 그들을 기억했다. 남겨진 것들은 조용히 감정을 품었고 다음 세대에게 말없이 전해졌다. 그것이 이곳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그 노루 한 마리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기억 속 동물 혹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의 끝에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